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얘기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하정화 교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존 볼비라는 학자와 이 학자가 말하는 애도 4단계 중 1단계 무감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볼비는 애착 이론으로 유명한 영국의 심리학자이자 정신의학자입니다. 볼비는 5세 이전의 애착 경험이 이후 발달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어요. 이에 기반해 어렸을 때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거나 애착 관계를 상실할 경우에는 커서도 심리나 행동에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애착이 잘 형성되었는지가 애도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요. 퀴블러-로스는 주로 죽음과 죽어간에 관심을 가지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경험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죽음을 받아들이는지를 연구한 학자입니다. 또 이 과정을 함께하는 주위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도움은 어떤 것인지 등을 가르쳐준 학자입니다. 반면 볼비는 죽음을 연구한 학자는 아니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생 애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연구들을 했습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연구를 하면서 발달 초기의 애착이 이후의 행동이나 정신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존 볼비가 말하는 애도의 첫 단계는 무감각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는 시기입니다. 갑작스러운 황망함에 고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화를 내기도 하며 절망에 빠지고 멍해지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믿을 수가 없어, 현실이 아닌 것 같아, 꿈을 꾸는 게 아닐까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신체적인 통증으로 애도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이 황망함이나 무감각을 느끼는 이유는 아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기엔 충격이 너무 커서 현실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지요. 일종의 방어 기제인 셈입니다. 이 시기에 불안정함을 느낄 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어떻게든 이를 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에서도 유족의 이러한 감정을 이해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볼비는 무감각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까지 몇 시간에서 몇 주의 시간이 걸리고 상실이 급작스러운 경우 이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애도 반응의 단계마다 다시 충격과 망연자실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실과 애도의 경험은 매우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애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존 볼비의 애도 단계 중 2단계 갈망과 찾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얘기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하정화 교수입니다. 오늘은 존 볼비의 애도 단계 중 2단계 갈망과 찾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망과 찾기 단계에서 유족분들은 슬픔과 함께 고인에 대한 갈망, 고인의 존재를 느끼고 싶은 마음, 혼란스러움,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은 기분 등을 느끼게 됩니다. 고인의 죽음을 되돌리고 싶고 재회하고 싶은 마음에서 고인의 흔적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우선 이 단계에서 유족분들은 고인이 매우 보고 싶고 고인을 애타게 되찾고 싶기 때문에 고인에 대한 생각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고인의 목소리, 채취, 모습 등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고인을 찾는 것에 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좌절감, 분노, 죄의식을 느끼기도 하며 격렬한 슬픔을 경험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흐느껴 울기도 합니다.
식욕 부진, 불면증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볼비를 비롯한 초기 정신의학자들은 이러한 갈망과 찾기, 좌절과 분노, 슬픔 등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강렬한 감정이 사그라들고 고인을 떠나보낼 수 있게 된다고도 하였어요. 유족분들이 처음 이런 감정과 행동의 변화를 겪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두렵기도 하고 고통이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언젠가는 이 고통을 넘어선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계속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애도 감정으로 인해 우울 증상이 심각해진다거나 계속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거나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으면 꼭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볼비는 갈망과 찾기가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도 지속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강도는 조금씩 누그러지겠지요. 다음 시간에는 존 볼비의 애도 4단계 중 3단계 혼란과 절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얘기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하정화 교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존 볼비의 애도 단계 중 3단계 혼란과 절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유족은 고인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상의 삶이나 한때 즐겼던 활동에서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만사가 귀찮아지기도 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잃었다는 생각으로 위축되고 예전의 삶이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는 주의 집중력 저하, 불면, 식욕 부진, 입마름, 피곤함 등이 나타납니다. 시기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반응들이 사별 후 2, 3년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정도의 차이일 뿐 그 후에도 애도 반응이 지속된다는 사례 보고도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식이나 생일 등 특별한 날은 유족들에게 고인이 부재함을 일깨워주는 매우 고통스러운 날일 수 있어요. 슬픔의 감정이 다시금 복받쳐 오르기도 하고 고인을 보고 싶은 감정, 외로움 등이 솟구치기도 하죠. 이때 가까운 사람들과 고인과의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면 유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우선 본인에게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당분간 제대로 기능을 못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변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하세요. 그런 사람을 찾기 힘들다면 일기장에 본인의 이야기를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펑펑 우는 것도 좋습니다. 충분히 이야기하고 슬픔을 표현하고 나면 점차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유족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몇 번이고 반복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유족에게 슬픔이나 부정적 감정을 표현해도 좋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단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성급히 조언을 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어떤 말보다 그저 곁에 있어주고 들어주고 아이 돌보기,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담당자는 유족에게 애도 감정이 비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알려주세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려주시고 슬픔, 분노, 불안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해도 좋다고 알려주세요.
또 시간이 지나 슬픔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나 고인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것이 고인에게 미안한 일이 아님을, 또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존 볼비의 애도 4단계 중 마지막 단계 재조직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얘기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하정화 교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존 볼비의 애도 4단계 중 마지막 재조직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조직화란 고인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고인이 없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해지고 삶에 대한 믿음도 점차 회복됩니다. 이 단계에서 유족은 고인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추스르며 이전의 생활을 회복하게 됩니다. 점차 집이나 직장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우울한 감정이 줄어들고 수면 습관을 회복하며 에너지가 생깁니다. 상실한 대상을 떠올렸을 때 슬프긴 하지만 긍정적인 기억도 함께 느낄 수 있고 다소 덤덤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극복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고인이 없는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고인의 죽음과 함께 내 삶이 변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삶 속에서 새로운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인이 살아있었다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었을까 생각해보거나 고인에게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새로운 관심거리를 찾아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설레는 감정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내가 겪어왔던 힘든 과정을 새롭게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자조집단을 만들어 의미를 찾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시기에 나만의 적응 방법 혹은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도 매우 소중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족이 고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거나 고인을 잃은 슬픔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몇 번이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도 공감하며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그만 잊으라든지 그렇게 슬퍼하는 게 남이 보기에도 안 좋다든지 하는 섣부른 조언이나 판단하는 말은 상처가 될 수 있으니 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곁에 있어주세요. 사별 과정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가 유족들의 슬픔으로 인해 방치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애도는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지만 매우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애도 방식이나 기간이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어떤 죽음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도 애도 반응이 달라집니다. 갑작스런 죽음, 자살과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죽음, 자식이 먼저 죽은 경우에는 특히 슬픔을 이겨내는 것이 힘든데요. 혼자 견뎌내기 힘들 때는 꼭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거쳤다고 해서 끝은 아닌 게 상실의 고통을 잊을만 하면 다시 힘든 감정이 몰려오기도 하고 분노나 후회의 감정이 밀려오기도 해요.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도 아직도 슬픔에 허우적대다니 영영 회복할 수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 괜찮다고, 잘 견뎌왔다고, 좋아질 거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조금씩 나의 변화된 삶에 새로운 나에게, 그리고 나를 아끼는 또는 필요로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존 볼비의 애도 4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